홈페이지는 제가 아까 알려드렸고요. 홈페이지 화면 쭉 내려가시면 요 위에 있는 거는 뭐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제 이야기를 쓴 거고요. 여기 뭐 공부방도 보이고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들도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쭉 내려가시면은 소프트웨어 교육 이쪽에 code.org라든지 스크래치라든지, 또 하나 저 상단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실. 여기 가보시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알고리즘 교환도 있고, 뭐 그룹 에듀라는 것도 보이고, 컴퓨팅 사고라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 뭐 별도 소프트웨어 과목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인터넷 기사거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올려놨고요. 보시면 좋겠고, 다시 초기 화면으로 왔을 때 여기 code.org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눌러볼 겁니다. 자, 한국어로 보시기 원하시면 한국어로 하시면 되고, 난 일본어가 좋아 그럼 일본어 하시면 되고, 편하신 대로 선택하세요. 제출하기. 제출하기란 말이 조금 어색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설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요 꼬맹이들 보세요. 꼬맹이들이 뭐 할까요? 뭔가 코딩에 관한 걸 하는 거예요. 컴퓨터 과학. 오, 이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이거 대학에서 배우는 학과 이름이잖아. 대학 학과 이름. 근데 너무 거창하게 표현했어요. 너무 거창하게 표현했어. 그런데 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셔야 돼요. 회원가입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나는 강의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교육자를 클릭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로그인을 하셔야만 되는 거고요. 학생들이라고 하는 건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시면은 과정 1, 과정 2, 과정 3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정 1 한번 눌러 볼게요. 언플러그드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언플러그드 활동. 언플러그드 활동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컴퓨터 없이 노는 거예요. 컴퓨터 없이 컴퓨터를 배우는 거예요. 컴퓨터 없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몸으로. 신기하죠? 실제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강의를 하려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한테 이 강의를 좀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강사료를 지금보다 10배 이상은 받아야 돼요.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1시간 설명하기 위해서 한 10시간 준비해야 돼요. 재료도 다 준비해 놔야 돼요. 돈이 엄청 들어요. 시간당 한 100만원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시간당 뭐 자원봉사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미운 소리 나오는 거죠. 예,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유명한 아저씨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대학도 해요. 이걸 대학생들도 공부해요. 그 몸에 쏙쏙쏙 흡수가 돼요. 이렇게 해서, 예. 다음에 한번 눌러보세요. 자, 지금은 3단계 할 겁니다. 그냥 한번 1단계 해볼까요? 1단계. 3단계 이거 누르시면 되돌아오시면 되고, 언플러그드 활동 한번 눌러보면은요, 자, 여기 우리말로 번역하겠냐 그러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번역 안 한다고. 이게 뭐야?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겠냐라고 하는데 그건 넘어가고 다음 단계를 계속하세요. 근데 지금 뭘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럼 플레이 눌러보시면은 언플러그드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이, 우리말로 얘기를 안 하네요. 그렇죠? 예. 자, 종이를 줬어요. 종이를 줬어요. 그 종이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막 뭐를 해요. 뭐 종이 오리는 것도 해야 될 테고, 색칠도 해야 될 테고, 뭐도 하고. 여러분 인간 윷놀이 해보셨어요? 인간 윷놀이? 사람의 몸에다가 윷놀이 그 판 있잖아요. 그걸 앞면 뒷면을 해서 시작하면 어떤 애는 뒤집어지고 어떤 애는 엎드리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뭐 도개굴 윷모가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숫자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컴퓨터의 원리가. 그럼 0과 1이라는 앞면 뒷면을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5라는 숫자를 만들려면 누구는 앞면, 누구는 뒷면을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2인 삼각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이들이 막 조합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SOS 이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어떤 영문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뭐 숫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언플러그드 학습이에요. 자, 다음 단계로 가면은 또 무슨 얘기 나오겠죠. 자, 보세요. 이게 뭘까요? 어떤 방향키로 플러그를 보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강의를 못 들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려가는 걸 누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는 게 맞는, 얘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조금 전에 보셨어요? 요거 얘가 이 보물단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려가야 되겠죠. 올라가면 얘가 밖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보물단지인지 제가 플러그인지 모르니까 헷갈리는 것 뿐인데 알면 내려가라 그러면 이 안에 탁 담겨지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고정관념이죠. 어른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오른쪽에 있는 저 입구 문을 열고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단계가 일어나야 되겠죠. 안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가? 옆으로? 흉하니까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방향을 틀어야죠. 걸어가겠죠. 언제까지 걸어가요? 계속 가요? 뚫고? 아니지. 벽에 닿을 때까지는 해야죠. 그럼 어떻게 닿았는가를 확인합니까? 여러분 눈 가리고 해보세요. 눈 가리고.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가요? 아, 대략 5발짝 했으니까 5발짝 가다가 무조건 팔을 내밀어요? 그건 아니잖아. 우리 어떻게 학습했어요? 애기들 생각해보세요. 신생아들 태어나면 무조건 아장아장 기어가잖아요. 박치기 하지. 벽에 닿은지 안 닿은지 애기를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아니까 얘기하지만 로봇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로봇 앞에 센서를 달든지 뭘 하겠죠. 그러면 그 로봇한테 학습을 시켜야 이 문을 열고, 그럼 문을 어떻게 열어요? 그냥 당겨요? 밀어요? 옆으로 제껴요? 돌려요? 힘이 너무 좋아. 우르르 손잡이가 다 부서졌네? 힘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혹여 보니까 강아지도 문을 열던데? 어느 집 보니까는 뭐 돼지도 문을 열어갖고 사료통 들어가서 다 꺼내 먹고 그러던데? 그렇잖아요. 이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라면 끓인다 그러면 라면을 어떻게 끓여요? 여러분 5살짜리한테 라면 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켜보세요. 5살짜리 불안불안하죠. 가스불 켜는 것도 위험해 보이고 뜨거운 냄비 물을 드는 것도 위험할 텐데 하여튼 애기는 안전하다는 생각하에 그 한번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냄비 올려, 물 부어, 얼마나 부어야 돼? 계속 부어, 넘칠 때까지요? 아니야, 400ml. 400ml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지만 우리 처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밥할 때 생각해 보세요. 밥 잘하셨어요? 우리 애한테 연락이 왔어요. 친구 하나가, 자기 친구가 전화가 온 거야. 무슨 전화가 물어봤더니 이거예요. 밥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지금 작동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압력밥솥을 밥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작동이 안 된대. 뭐 고장해놨는지. 가스는 되냐고. 가스는 된대. 그럼 가스에다 밥을 해야 되는데 압력밥솥으로 해야 될지 냄비에다 할지 솥에다 해야 될지를 애가 모르는 거, 안 해봐서 그냥 압력밥솥 쌀 넣고 물 넣고 버튼 누르면 되는데 안 해본 거야.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참여했어요. 가장 주도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애들 엄마죠. 압력밥솥으로 하면 밥이 맛있으니까 그러면 언제 불을 꺼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딸랑딸랑한데 그게 언제쯤 딸랑거리는지 모르잖아. 그럼 딸랑거릴 때 꺼야 되는지, 그때 한참 있다가 아 끄지 말고 줄이래. 그
끄라고 전달해 놨는데 다시 엄마가 하는 말이 끄지 말고 줄이래. 그럼 다시 전달해야 돼. 야, 끄지 말고 줄여. 얼마나 줄여요? 얼마나 줄이냐고. 그거를 표현을 안 해줬잖아. 근데 상대편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절반만 줄여. 절반은 대략 알겠어. 그럼 계속 절반만 놓고 있을 거냐 이거지. 아니래. 중간에 꺼야 되는데 언제 끄냐. 대략 봐서 끄래. 그럼 엄마는 아니까 대략 끝내지만 모르는 학생 입장에서는 언제 끄는지. 그때 하는 말이 친구야 미안해 나 저기 편의점 가서 먹고 올게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하는 말이 진짜 잘했어 빨리 갔다 와 그러더라고. 결국에는 밥하는 학습은 포기한 거예요. 왜?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그런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소년 가장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걸 어릴 적부터 배우면은 금방 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code.org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코딩이라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기서 학습이 돼요. 자연스럽게. 과정 1단계에서 아까 언플러그도 빼고 3단계에 나가서 이제 가시면은 요게 나와요. 요게. 동영상은 빼고 자, 얘를 일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건 드래그 하는 건 알잖아요. 근데 드래그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드래그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드래그 학습부터 해야 돼요.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스마트폰 같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비고 내려오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맞춰야 돼요. 얘를 맞추든 이렇게 맞추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얘를 맞추면 퍼즐이 이렇게 맞춰질 거예요. 볼록 나온 애하고 쏙 들어간 애하고 홈이. 그럼 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코딩 교육은요 대부분이 퍼즐식이에요. 대학에서 하는 거는 타이핑 하듯이 코딩을 하는 거지만 애기들 보고 타이핑으로 코딩하라 그러면 키보드 ABCD 찾으려는 것도 힘든데 언제 코딩하고 앉아있냐고. 마우스로 그냥 직관적으로 끌고 가자 이거지. 이렇게 지금은 되게 허접하다 그러죠. 근데 하다 보면 머리에 흡수가 돼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숙제 내드릴게요. code.org에 가셔가지고 1단계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과정에 들어가면 과정 1, 과정 2, 과정 3, 과정 4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을 다 학습하세요. 다 학습하시면 수료증 나옵니다. 그 수료증을 프린터로 인쇄해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말은 제가 놀고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여러분이 자가학습을 하면 저는 그 시간만큼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막 비주얼 고주얼 떠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애기들이 하는데 엄마 나 로그인 해야 돼, 아이디를 뭐로 해야 돼, 패스워드 뭐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생님이 되려면 성인이라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교육자가 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로 접속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로그인 안 하셔도 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여기서 1단계 하고 딴 집에 가서 2단계 하고 그럼 연결이 안 되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제가 학생들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안 했지만 과정 1단계를 하고 다음 시간에 와서 제가 2단계를 가겠다라고 하면 1단계 인식한 거로 나오겠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어른들의 복잡한 생각이고 그냥 막 해보세요. 시간이요? 밤새고 일주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른들 사고야. 그냥 해보세요. 하시면 재미가 있으면 더 하는 거고 재미없으면 안 해도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애기들은 절대로 그런 거 걱정을 안 해요. 재밌네? 여러분 수학이 재밌으면요 공부하라는 말 안 해도 알아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보고 수학 공부하라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사이를 끊어놓고 싶어 제가. 엄마 제발 나한테 수학 얘기 좀 하지 말아요. 나 그냥 나갈래요. 집을 나가고 싶어요. 그런 말이 나오고 싶을 정도로 수학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대략 재밌어지겠죠. 제가 아까 좀 무식한 표현으로 저 4단계까지 과정 4까지 가세요라고 했는데 과정 1만 해보세요. 과정 1만 해도요. 그냥 이걸 내가 왜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막 해다시다 보면 뭔가 알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뭐 수료증 인쇄 안 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막 고민거리 하나 갖고 가시면 안 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저도 수료증 없어요. 어디까지 다 안 해봤어요. 저도요. 근데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심심할 때마다 할 일이 있으면 또 할 일을 해야 되고. 자, 옆에 보면 스크래치라는 게 있어요. 스크래치. 우리는 사실 여기 와서 놀 건데 스크래치 여기에 가입을 하세요. 이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 댁에서 하세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남들이 만든 거를 내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 제가 만든 자료를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로그인을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요거는 회원 가입을 꼭 해놓으세요. 이건 의무예요. 네, 의무. 그 다음에 뭐 앱 인벤터라는 것도 있는데 앱 인벤터는 뭐냐면 우리 종이 퍼즐 해보셨어요? 종이 퍼즐 이렇게 평면에 넣고 막 조립을 하면 이렇게 그림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크래치도 그래요. 스크래치도 그러는데 앱 인벤터는 특징이 뭐냐면 앱을 만드는 거예요. 앱을.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거예요. 스크래치는 앱 못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앱을 못 만든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앱 이거는 영어로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앱이라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줄여서 어플 줄여서 앱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아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있죠. 타자 연습 이런 걸 다 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8이나 윈도우 10으로 넘어가면은 바탕화면에 앱이 보여요. 아이콘이 보이기도 하지만 앱 화면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에도 앱을 깔면은 앱 목록이 쭉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스마트폰에 컴퓨터에서도 앱을 설치하면 아래 한글을 설치하면 아래 한글 설치된 목록이 뜨거든요. 그것이 윈도우 7하고 좀 다르죠. 화면 구성이. 그래서 윈도우 8이나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윈도우 7하고 달리 보여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스타워즈 있어요. 스타워즈는 뭔지 아시잖아요. 영화로 나왔고 예전에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나왔던 건데 거기에 있는 주인공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를 만드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이걸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할 거고요. 여자 어린이들은 겨울왕국을 좋아할 거예요. 엘사가 나와요. 엘사. 스타워즈 뭐 재밌어? 엘사가 낫지. 그렇잖아요. 오, 꼬맹이들. 여러분 머시마들은요, 유치원 다니는 5살 6살짜리 머시마는 스타워즈를 좋아할 거야. 광선검도 나오니까. 근데 6살짜리 여자아이는 이거 공부할 때 꼭 드레스 입고 해요. 엄마 드레스 준비해줘 이래. 왜? 엘사 만나러 간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냥 내복 바람에 하면 좋을 텐데 꼭 드레스를 착용하고 구두까지 신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 여기다 놓으면 돼요. 그럼 여기 연결이 돼요. 이렇게 얘를 앞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해서 실행 화면이라는 곳에다 이렇게 딱 붙여요.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 실행을 누르면은요, 오, 엘사가 가요. 오. 이걸 여자애들이 안 할 것 같아요? 이걸 알려준 엄마가 죄지.
이거를 애들한테 알려주고 나면 애들은 밥을 안 먹어요. 남자한테는 이걸 가르쳐주면 안 돼요. 남자한테는 스타워즈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걸 알려주면 어느새 다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뭐니? 그러면 말도 시키지 말래죠.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외국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엔트리봇이라고 있어요. 엔트리봇.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코딩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가 지금 설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교실로 하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스크래치를 가지고 하고 앱 인벤터로 하고 뭐 엔트리봇으로 하고 겨울왕국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유치원에서 한번 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봇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파이썬이 연결이 되고 아두이노라는 건 뭐냐면 하드 회로예요. 회로 기판에다가 뭐 이렇게 LED 반짝반짝 불빛 나오는 거 이런 거 연결해서 스크래치를 연결해 가지고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불이 껌뻑껌뻑껌뻑껌뻑거리고 버튼을 누르면 뭐가 움직이기도 하고 불빛이 껌뻑 소리도 막 이런 소리 나오기도 하고 모터를 돌려가지고 자동차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드론을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드론도 조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과정별로 개설을 해놔요. 사교육이죠, 뭐 아직은 방과후 교실이니까 공교육은 아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엄마들이 좀 알아야 뭔가 애들하고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입은 맞출 수 있잖아요. 엔트리봇 배우는데 엄마 힘들어. 그럼 그게 뭐니? 엄마 모르지?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나도 엄마 엔트리봇 어느 정도 배웠는데 야, 여기서 이건 어떻게 되니? 엄마가 이걸 알아요? 나 좀 도와줄래? 그러면 이제 지가 아는 거를 질문했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막 엄마를 도와주는 그런 효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 넌 알아서 배우고 와. 난 오늘 바쁘니까. 그러면 애는 애대로 노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마이크로 비트도 있고요. DEC C++도 있네요. 김종훈 교수는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나름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책의 저자는 아닌데 이 대학 교수예요. 이쪽 관련된 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트인데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거는 대부분은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은 우리들은 이런 정보를 배워서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EBS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정보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요런 거. 전구 깜빡깜빡거리는 게 나온대네요. 이게 아두이노인가 그럴 텐데. 뭐야? 갑자기 광고가 보이는 것 같더니만. 그렇죠, 여기 나오는 거죠. 이거 초목달? 이건 광고네요. 그렇죠? 예, 이거 LED를 이용해서 실제 불이 껌뻑껌뻑 우리게끔 하는 건데 이건 하드웨어가 연결이 돼야 돼요.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아두이노라는 키트를 가지고 작업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자료가 들어와요. 그 기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줄여서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원동력은 뭐냐면 초고속 인터넷이에요.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위치 기반의 드론 이런 거 있죠. 예. 지금 아마존인가 어디 거기 직원들 전용 그 마켓이 있어요. 가면 자기 신분증을 태그를 해요. 핸드폰을 하든 뭘 하든 신분을 확인하겠죠. 가서 매장에 들어가면서 마음에 들면 딱 찍어요.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딱딱 찍었던 것들이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카트에다 담아서 계산대 찍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결제는 다 세팅해놨죠. 그렇죠. 그 문제가 뭐냐? 계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판매원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전 세계로 도입이 되면 마트에 있는 그 계산하시는 분들은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건 아니니까 아직 시범적으로 아마존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드론으로 택배로 보내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다 보면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든다 그건 아니고 사람은 사람대로 일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보시라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 연결을 해놨으니까 자주 들어가서 보세요. 자, 이제 스크래치 열어 놓으시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할게요. 스크래치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화면 밑으로 쭉 내려가시잖아요. 그럼 이건 스크래치로 만든 작품들이에요. 누군가가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에 오프라인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에디터 한번 눌러보세요. 사실은 공부방에 오시면은 제 홈페이지 자료실에 그 스크래치 코딩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 교재, 그 다음에 전자책보기, 뭐 부록 CD, 이 부록 CD는 뭐냐면 여기 예문이에요. 예제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셔야 돼요. 예. 오늘은 뭐 예문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는. 자, 오프라인 에디터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사실은 여기 에디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가 돼 있는데 여러분 댁에도 설치하셔야 되잖아요.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스크래치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하시든지 제 사이트에 와서 스크래치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접속하시고 나서 두 번째는 화면의 하단에 있는 오프라인 에디터. 그냥 로그인 하시면 여기서 온라인 에디터로 작동도 됩니다. 온라인 에디터가 기능이 하나 더 많아요. 오프라인 에디터보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좀 양이 많아지면은 온라인 에디터가 버거워요. 그래서 오프라인 에디터를 가지고 주로 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프라인 에디터를 클릭해서 세 가지 단계가 나와 있는데 1단계, 2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스크래치 에디터는 아도비사가 만든 에어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작동을 해요. 에어는 뭐냐면 우리 플래시 들어보셨죠? 플래시. 그 플래시 같은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제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 게임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임 중에는 아도비 에어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맥 버전도 아니고 윈도우 버전을 설치할 거예요. 윈도우 버전. 그래서 윈도우즈 옆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클릭하는 순간 알아서 저장이 돼요. 알아서 저장이 되는데 지금 에어는 아도비사로 넘어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운로드 하셔야지 뭐. 이 창이 나오면 다운로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누르면 일반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실행하겠습니까? 저장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크롬 브라우저는 클릭하면 무조건 저장부터 합니다. 화면 밑에 저장이 된다고 나와요. 이렇게 화면 하단에 이렇게 아도비 에어 인스톨러라고 해서 다운로드가 됐어요. 요게 되기 전에는 전체 용량은 얼만큼인데 얼만큼 다운로드 중에 있어요, 몇 초 남았어요 라고 메시지가 뜨다가 다운로드 완료가 되면 이 파일 이름만 딱 보여요. 그럼 얘를 클릭하시면 설치되는 거예요. 얘를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 아도비 업데이트를 하라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럼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한번 설치가 된 이후에 또 하는 거라서 이 과정이 나오는 건데, 안 그러시는 처음에 설치하시게 되면 그냥 무조건 설치가 되겠죠. 또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면 하시면 되고. 자, 이제는 되돌아갈 겁니다. 되돌아가면 다시 스크래치 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도비 에어를 먼저 설치했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윈도우 버전을 가지고 설치할 거고요. 클릭을 하면은 무조건 저장부터 하겠죠? 자, 보세요. 여기 현재 용량이 얼만큼인데 몇 분 남았어요 라고 메시지가 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 스크래치 454라고 하는 글자만 크게 보일 거예요. 그럼 그때 클릭하고 실행하시면 돼요. 자, 지금 다운로드 되고 있는데 시작 버튼 눌러서 내 컴퓨터로 가시면은 상단에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다운로드 폴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요거 아도비 에어 설치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이거는 지금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는 중이에요. 다 되고 나면은 이거를 가져가시면 되고, 전 크롬도 있는데 여러분 크롬 있나 보세요. 이 크롬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없으신 분은 요거 복사해 가서 이거 설치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댁에 크롬이 없으시면 이거를 설치하시면 되고, 지금 거의 한 10초 남았다고 하는데, 댁에서 하시면 금방 지나갈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오셔서 조금 더딘 느낌이 있는데, 예, 보세요. 설치가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이제 클릭하시면 얘를 설치하겠죠. 이렇게 설치하시는데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된다. 만약에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 강의실에 우리가 설치한 건 아니고 우리 센터 직원분들이 미리 설치를 해 놓으셨나봐요. 근데 423 버전이었나봐요. 이번에 설치되는 건 454 버전이니까 바꾸기를 한번 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댁에서 한번 설치해 놓으시고 꾸준히 쓰시면 되니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게 스크래치 프로그램이고요. 아도비 에어니까 요 두 가지 세트예요. 둘 다 갖고 가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가 켜지면 원위치가 돼요.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만약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다음 시간에 와서 보니까는 다운로드 받은 것도 안 보여요. 454가 아니라 또 업데이트 하라 그러네요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설치가 다 됐는데,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알아서 스크래치가 작동됐죠. 그걸 닫아봤어요. 다시 바탕화면에 있는 스크래치를 실행을 하면 설치를 잘못했나요? 스크래치 설치를 하면 우리말로 떠야 되는데 영문으로 떴죠. 그럼 이걸 한글판으로 바꿔야 돼요. 요거 지구본 그림 눌러가지고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이게 우리말로 뜹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번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근데 아마도 설치할 때 설치가 다 완벽하게 설치가 된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크래치 화면이 뜨면 완료가 된 겁니다. 크롬 브라우저는요, 창을 많이 열어놓으면 열어놓을수록 컴퓨터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를 클릭을 하면 뭐 하나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리는데, 이 창이 열리는 게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빨리 닫아 주셔야 돼요. 다 봤으면.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설거지 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설거지하고 치워놔야지. 안 그러면 싱크대에 막 접시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이 크롬 브라우저가요 빠르긴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많이 열어놓으면. 그래서 저도 집에서는 안 쓸 때는 닫아요. 다시 필요하면 열면 되니까. 다시 필요할 때 열면 되니까는 이렇게 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죠. 자, 이제 스크래치 화면이 열렸고요. 스크래치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제목이 뭐냐면 이 표지가 이거예요. 학교에서 통하는 가정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거 배워서 가리키면 되겠다라는 뜻으로 만든 것 같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또 이렇게 머릿말이라고 나올 거예요. 머릿말 나와요? 머릿말이 없나? 있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책이 좋다고 나온 거니까는.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은 이제 목차 나오고요. 목차가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소프트웨어 교육과 스크래치 기초. 그렇죠? 그 다음에 변수와 방송하기를 활용한 기본 프로젝트 제작.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시면 다양한 특수 기능을 활용하는 중급 프로젝트 제작. 그 다음에 고급 프로젝트 제작.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거는 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좀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첫날이라서 많이 진도는 안 나갈 거고요. 자, 16쪽, 17쪽을 보시면은 스크래치라는 말이 나오고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나오고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전체를 말하게 되는 거죠. 뭐 엑셀 프로그램,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하고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에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하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흔히 말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뭔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위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코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열하는 걸 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17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그러면은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일반 전화기도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일반 전화기, 가정에서 쓰는 유선 전화기, 무선 전화기, 리모컨도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바라는 언어가 처음에 리모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 리모컨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파워를 누르면 꺼질 테고 다시 누르면 켜질 테고 뭐 여기서 조정하는 거 있어요. 뭐 메뉴를 누르면은 메뉴가 열리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이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 기계하고 몸통하고 이 리모컨하고 리모트 컨트롤러하고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리모컨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빔 프로젝트 안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에도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넣어야 되지만 텔레비전 본체에도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돼요. 리모컨을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그 다음에 텔레비전 신호가 들어오면 영상 신호를 가지고 또 채널 조정을 할 때 채널에 따라서 작동되게끔. 그 다음에 그 텔레비전 안에도 채널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텔레비전을 껐다가 다시 키면 채널 조정 다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채널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제작돼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이런 텔레비전 사업부에서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형태가 다르지만 엄연히 프로그램이에요. 예. 요즘은 자동차에도 요즘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자동차 앞에 누가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알아서 정지가 된다든지 뭐 움직인다든지 후진을 할 때 띠리리리 후진을 하는데 뒤에 뭐가 장애물이 발견되면은 센서에 의해서 삑삑삑삑 소리가 난다든지. 예전에 그런 거 없이 후진하고 주차시키고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가면 갈수록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주차하는 거, 후진하는 거 쳐다보면서 하기가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편리성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비행기, 우주선, 로켓 다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예.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가장 요즘 유명하다고 하는 인공지능, 알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알파고도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파고 이 자체가 자가학습을 해요. 자가학습을 해. 처음에는 바둑에 관련된 자료를 막 넣어줬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둑 대회 한 거를 다 입력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야 네가 이제 알아서 찾아봐. 그러면 지가 인터넷 다니면서 바둑에 관련된 기사거리 있으면 지가 다 읽어서 다 컴퓨터 지가 넣어놔요.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자가학습. 이렇게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엑셀을 개발한 개발자가 한 명은 아니에요. 엑셀을 혼자 개발하지는 않아요. 이찬진 씨가 아래 한글을 개발할 때 혼자 개발한 게 아니에요. 둘이서 했어요. 자기 친구랑. 그래서 이찬진 씨가 이제 군에 가기 위해서 딱 군대 갔다 오면 그 사람 6개월 갔다 왔어요. 흔히 말하는 방위로 나왔어요.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오고 나면 우리 이거 프로그램 개발한 거 장사하자. 근데 친구가 이찬진 씨가 입대하고 나니까 풀었어요. 근데 대박이 터졌잖아요. 대한민국 문서 작성 표준이 됐어요. 대한민국 국가 표준이에요. 그게 이제는. 아래 한글을 모르면 안 돼요. 공공기관은 다 아래 한글로 글을 씁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스크래치 배워가지고 뭐 초등학교 6학년 되면 그걸 그건 못해요. 그 사람은 천재고 전문가니까 그걸 개발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산업형, 그게 아니라 교육용 프로그램의 언어가 좀 있다라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스크래치, 웹 인벤터 이런 거. 근데 앱 인벤터를 갖고도 개발을 하지만 실제는 자바를 갖고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멋있는 상업용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러한 그 교육용 프로그래밍은 어떤 게 좋을까 봤더니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게 스크래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자, 페이지 넘기면 알고리즘이란 말이 나와요. 알고리즘. 알고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알고리라는 언어도 있어요. 알고리라는 언어도 있어요. 인도 수학자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는 그 골든벨? 도전 골든벨에도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예. 아는 문제 나오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컴퓨터를 몰랐을 때는 수학적인 개념도 참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컴퓨터를 배우고 전공하고 나서 수학적인 게 많이 발전이 됐어요. 예. 왜냐면 컴퓨터는 기반이 수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 수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고예요. 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께 아침에 강의를 하려고 봤더니 창문 밖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무심결에 비를 봤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면 안 되겠죠. 핸드폰을 열어서 오늘의 날씨를 봅니다. 그랬더니 이틀 동안 비가 온대요. 어제까지 오겠다고 이제 예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산을 들고 비를 피해가면서
피해를 이제 안전하게 우산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제였죠. 어제 아침에 딱 보니까는 비가 안 오는데 전날 들었던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들고 갔어요. 하루 종일 빈 우산 들고 돌아다녔죠. 비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야 투덜투덜 대죠. 일기예보 하나도 안 맞네. 몰라, 일기예보가 안 맞은 건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몰라도, 자, 알고리즘은 그거예요. 비가 오나? 그럼 우비를 가져가든 우산을 챙기든 아니면 비를 안 맞는 곳에 있든지 간에 해야 피해를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두 개 숫자가 있어요. 두 개 숫자. A란 숫자와 B란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큰 숫자를 출력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큰 숫자를 출력할 수 있을까요? 자, 5하고 3이 있어요. 5하고 3이 있으면 어느 숫자를 출력할까요? 5가 크죠? 왜 커요? 그냥 크잖아. 그걸 왜 크냐고 물어보는 저도 이상하지만은, 근데 수학에서는 숫자를 먼저 배우죠. 1, 2, 3, 4, 5, 6, 7, 8이라는 숫자의 크기를 먼저 기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수가 큰지를 비교해 보죠. 야, 5가 3하고 비교해서 크냐? 왼쪽에 있는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숫자보다 크냐라고 물어봐서 크면 오케이, 네가 큰 수고,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큰 수겠죠. 만약에 3하고 5가 있으면 3이 5보다 크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잖아. 아니니까 5가 큰 거잖아요. 5를 큰 수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하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1에서 100까지 숫자를 다 더할 거예요. 1에서 100까지 숫자를 다 더할 거예요. 어떻게 더할까요? 어떻게 계산하면 답이 나올까요? 자, 1에서 100까지 까지의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1에서 100까지 합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숫자 100개를 준비해요. 1, 2, 3, 4 다 100개를 준비해 놓고 하나씩 들어와. 1을 더해. 그럼 현재 1이죠. 2 들어와. 더하면 3돼. 현재 3이에요. 그 다음에 3 들어와. 더하면 6이 되죠. 그래서 4 들어와. 그럼 10이 되죠. 5 들어와. 15가 되죠. 이렇게 100까지 들어오면 5050이 돼요. 이렇게 구할 건지 그러려고 봤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걸 컴퓨터에다 작업을 하는 거죠.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는 컴퓨터에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 필요해요. 이 저장 공간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답이 나와야 돼요. 달나라까지 어떻게 가면 좋을 건가 딱 계산해 봤더니 3일 걸렸어. A라는 사람은. 근데 B라는 사람은 한 달 동안 계산을 해봐도 계산을 못해. 근데 C라는 사람은 1분 만에 계산했어. 근데 정확해. 첫 번째 계산은 3일 걸렸는데 이것도 정확해. 두 번째는 한 달이 돼도 답을 못 만들어서 이건 틀린 거죠. 그러면 3분 만에 답을 만든 사람하고 3일 만에 만든 사람하고 3시간 만에 만든 사람하고 답이 똑같아. 그게 정확하다고 하다면 3분 만에 만든 사람 답이 결과는 같으니까 그게 모범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답을 만들어야 되고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고,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를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 근데 1, 2, 3, 4, 5, 6, 7에서 100가지의 데이터를 갖다 놓고 작업하려면 컴퓨터 안에는 100개의 공간이 필요해요. 이 공간이 불편하다 이거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1에서 100까지 숫자가 돌아가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얘가 1이 되다가 다음에 2가 될 거고 3이 될 거예요. 100개를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니라 기억 공간을 하나를 준비해요. 1에서 100까지 반복되는 숫자 하나, 그리고 얘를 더해주는 공간이 필요하죠. 아까 1 더하기 처음에 1이 들어왔으니까 1이었고 그 1에다가 2가 들어오니까 3이 됐고 3에다 3이 들어오니까 6이 됐고 6에다 4가 들어오니까 1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합계를 구하는 공간이 필요해요. 즉 숫자 카운트 되는
공간이 하나 필요하고 합계를 구하는 공간이 필요해요. 두 개 공간이 필요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1에서 100까지 100개를 나열해 놓으면 100개의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지고 빨리 계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계산해 봐야 되고요. 그거를 알게 되면은 1에서 500까지 합계도 나올 수 있고 1에서 100까지 짝수의 합만 따로 구할 수 있고 홀수의 합만 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에 3의 배수의 합계만 구할 수도 있고 7의 배수의 합계만 구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1에서 3000년까지 연도가 바뀔 때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도 있겠고 어차피 숫자는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에서 100까지 증가되든 1에서 3000까지 증가되든 증가되는 공간은 하나만 있으면 되고 얘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비교 판단하는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를 문제를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통해서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뭐냐면 비가 오는가 했더니 아니래. 그럼 그냥 가면 되는데 비가 온대. 그럼 우산을 챙겨야 되고. 근데 날씨가 춥네. 겨울비인가 봐. 추우면 외투를 입어야 되고. 안 추우면 여름비 같으면 안 추운데 혹시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비 오면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뭐 가디건을 하나 챙겨 놓는다든지.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평상시에. 그런데 아기 때는 모르잖아요. 비가 와도 뛰어나가 놀잖아.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어요.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어요. 겨울에 눈이 내리면 눈도 그렇게 많이 왔었어. 그러면 뭐 구멍난 양말 신고 고무신 신고 그냥 그 들로 밭으로 돌아다니면서 눈사람 만들고 집에 오면 혼나죠. 옷 다 젖었으니까. 밥도 안 먹고. 근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올 건가 막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딩 교육을 통하면 그걸 배우게 되는 거고요. 또 코딩 교육을 하면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판단하는 거, 사고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자, 쭉 넘어가면은요. 회원 가입하는 내용 나오네요. 24페이지. 그렇게 가입을 하셔서 다음 시간에 오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쭉 넘어갈게요. 자, 36쪽 봅니다. 자, 스크래치 한번 실행해 놓은 걸 한번 보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이라고. 얘를 뭐라고 불러요? 스프라이트라 그래요. 등장인물이 스프라이트인데 고양이가 아니라 뭐 나비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오리가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얘를 없애고 싶으면 화면 밑에 스프라이트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화면이 있잖아요. 얘를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스프라이트를 내가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 실력이 없는 사람은 불러와야지. 불러와 보세요. 눌러보시면 많아요. 이렇게 쭉 가보면은요. 오, 공룡도 있어요. 공룡.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는 주인공이 공룡이에요. 너무 커? 그러면 모양에 가서 이 공룡을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 공룡이 나오고요. 크게 늘리면 왕공룡이 나오는 거예요. 스크립트 옆에 모양이라고 있죠? 그 모양에 가면 얘를 선택해서 크게 작게 꾸밀 수도 있고요. 여기다 내가 그려서 붙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증명사진을 불러와가지고 여기 와서 내 얼굴이 주인공이 돼서 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있는 거로 하자 이거지. 있는 거로. 자, 이 바탕에 있죠. 바탕 허연 거. 이게 무대예요. 무대. 근데 무대가 너무 허전하면 왼쪽 무대 보이세요? 왼쪽 무대? 왼쪽 무대라고 보이세요? 배경. 얘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룡이 침실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요. 이렇게 공룡이 지금 침실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거울 있잖아요. 거울. 이 거울 쪽에다가 어떤 명령을 걸어가지고 얘가 이만큼 다가가면 여기에 공룡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얘를 요렇게 여기 얘 있잖아요. 얘를 공룡 요렇게 다가가면 소리가 나게 할 수도 있고 만들 수가 있겠죠. 안 되면 말고. 자, 우리 36쪽에 보니까는 뭐가 나와 있어요? 위에는 뭐 시커먼 배경 같은 게 보여 있고 아래는 건반악기 그림들이 있네요. 그 건반악기가 있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반악기를 클릭하면 소리가 나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기타를 클릭하면 기타가 나오고 트럼펫을 클릭하면 트럼펫 그림이 나오나 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만들어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상단에 악기 4개를 그려서 놔야 되고 그 상단에 있는 그 악기를 클릭하면 그것이 밑에 그림으로 열려야 되고. 근데 피아노는 건반이니까 누르면 되겠는데 기타는 어떻게 될까? 6줄짜리 기타가 나올 텐데 코드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그 화면은 모르니까는. 트럼펫 클릭하면 트럼펫이 나와야 되는데 트럼본이야? 트럼펫이야? 하여튼 뭔가 악기가 나오겠죠. 나팔이. 그러면 나팔을 뭐 삑삑삑 소리가 나게끔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안에 소리 내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피커 없으시잖아. 저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을 챙겨 오셔갖고 꽂아놓고 들으시면 소리도 들려요. 잠깐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프트웨어 교육에 코딩에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에 얘만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연주하기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매끄럽진 않아요. 송어라는 노래, 송어. 빰빰빰빰빰빰빰 하는 그 악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떤 음을 피아노 건반음을 어떤 길이로 연주하는 거예요. 지겹죠 노래가. 예.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학교종이 땡땡땡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오케스트라처럼 연주할 수도 있어요. 뭐 메시아 오라토리오 합창 짜자자잔 뭐 이런 거. 짜자자는 합창이 아니죠. 운명이죠. 뭐 그런 것도 여기다 연주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연주하려면 그런 연주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더 멋있어요. 얘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아까 그랬잖아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화려한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화려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뿅 가는 거 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딴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이 코딩, 이 스크래치로 하는 코딩 대회에서 상 받은 작품이에요. 여기 보면요. 프로그램도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아요. 자, 눈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적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메뉴판 부르는 프로그램, 배경, 그 다음에 리플레이, 여기 스코어, 점수 나타나는 거. 근데 한번 실행해 보면요. Rami Games. 사람 목소리도 들렸어요. 부닥치면 죽습니다. 죽어요. 부닥치면 죽어요. 예.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막 공격이 나가죠. 저게 미사일에 맞았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게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무기를 얻으면 이 무기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격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죽죠. 그렇죠. 그러면 저런 파장들이 출력되는 거지 않습니까? 파장이 출력되면서 그 파장하고 적에 있는 개체가 닿으면 나는 점수가 올라가야 되고 적의 개체는 줄어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러니까 상 받았죠. 이게 대상 받았나 뭐 금상 받았나 그런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영어가 나와서 그런 거지만 네, 우리나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무슨 작업을 하는 건데, 자, 38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요, 38페이지는 배경이 저기 무슨 뭐 이렇게 결투장면 같아 보이는데, 무대도 나왔고요. 그렇죠? 거기 여우가 2마리가 있고요. 원숭이도 하나 있어요. 그 원숭이가 심판인가? 아니면 그 전설의 1대2 경기? 모르죠. 어떤 게 싸울지. 예. 자, 쭉 넘어가 보면은요. 자, 이 스프라이트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어떤 하는 행동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스크립트라고 있고 모양이 있고 소리가 있는데, 야옹 야옹 이런 소리는 내요. 소리가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스피커를 꺼놓으니까 안 들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소리를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흥 이런 소리로. 그래놓고 고양이 보고 소리를 내. 근데 야옹이 아니라 어흥 이렇게. 그럼 이상한 고양이가 되는 거죠. 멍멍 이런 고양이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모양은 만들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요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모양이 서로 다르죠? 얘는 앞으로 발을 내민 거고 얘는 뜀박질하는 그림처럼 보이는데, 이걸 마우스로 1번, 2번 누를 때마다 고양이가 뜀박질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힘들지 않아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얘가 촉촉촉촉 움직일 거 아닙니까?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자, 그 다음에 다시 스크립트로 가서 10마크 움직이라고 있죠. 10마크 움직이기.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얘를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10마크 이렇게 가나요? 그 다음에 15도 시계 방향으로 돌기를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돌죠. 그렇죠.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근데 눌러야만 돌잖아요. 그냥 깃발 그림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얘가 뺑그르르 돌면 좋겠어. 그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것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10마크 움직이기, 10마크 움직이기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편집창이에요. 10마크 움직이기를 밖에다 끌고 가면 이제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재료예요. 오른쪽은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를 때마다 움직이면 10만큼 가는데 자, 이벤트라고 있어요. 이벤트는 뭐냐면 이 깃발 그림 보이세요? 깃발 그림을 10만큼 움직이는 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퍼즐이 맞춰져요. 그 다음에 동작에 가서 10만큼 움직이기를 한 번 더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또 긁고 하면 어떻게 되죠? 10만큼 움직이기가 되겠죠. 근데 이럴 거라면 30만큼 움직이려 하면 되지. 그러면 이 10만큼 위에 걸 당기면 다 통째로 빠집니다. 밑에 걸 빼고 버리고 당겨서 버리고 요 10을 클릭해서 30. 그럼 3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상단에 깃발 그림을 클릭하면 얘가 이상하게 가네. 무슨 새로운 무술을 익혔나봐요. 매달려서 가는데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90도 방향 보기 누르면 앞에서 봐요. 일단 그리고 깃발을 클릭하는 순간, 근데 제가 원한 건 뭐냐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서 살짝 돌 거예요. 그걸 여기다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얘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두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클릭해도 되고 저 위에 있는 깃발을 클릭하면 30만큼 가서 15도로 돌아. 다시 깃발을 누르면 오, 그러다가 안 올 것 같은데? 자, 요쯤에다 놓고 돌아. 돌아. 밖으로 나간다. 다시 중간에다 놓고. 그런데 제가 깃발을 누를 때마다 가잖아요. 이때 제어에 가시면 스크립트 제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렇죠? 가시면 10번 반복하기라고 있습니다. 10번 반복하기. 10번 반복하기를 30만큼 움직이기 클릭했을 때 사이에다 끌고 가시면은요, 요렇게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깃발을 클릭하면 오, 10번. 근데 이걸 만약에 20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이걸 갖고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잠 안 잔다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놀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 노는 애들은 없지. 엄마 이거 봐봐, 진짜 재밌다? 5시간째 누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딘가 지금 불안한 애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들어야지. 다른 걸 가지고. 그럴 때 이런 책자를 하나 탁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 책자를 막 가지고 섭렵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뭔가를 탁 하니 꺼내놔요. 아까 그런 서클 워 이런 건 아니고, 그거는 한두 번 해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는 뭔가를 해요. 자, 근데 잠깐 보세요. 얘를 이제 다 빼버릴 겁니다. 동작으로 가서 일단 90도 방향 보기를 할 거예요. 자, 10만큼 움직이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힘만큼 움직이면 앞으로 가겠죠.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뭐 50을 간다든지 10을 간다든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50만큼 가든지 하겠죠. 그러면 거꾸로 왼쪽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그냥 10만큼 움직이기를 하나 더 꺼낼 거예요. 그 얘를 마이너스 5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누르면 이 마이클 잭슨이네? 뒤로 가는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는 좋은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50만큼 가라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갔지요. 그러면 50만큼 마이너스 50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하잖아요. 제가 원한 건 뭔데? 방향을 바꿨으면 좋은 건데. 그러면 방향 바꾸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거는 뭐냐면요, 왼쪽 보는 거. 왼쪽 마이너스 90도. 얘를 거기다 같이 결합을 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요 사이에다가 오른쪽 방향을 보게끔 해야 돼. 90도는 오른쪽 방향이에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90은 왼쪽이고 90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클릭했을 때 앞으로 가고, 요거는 뭐예요? 이게 또 매달려서 뒷걸음질하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몰라도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좀 아니올시단데. 그렇죠? 요 스크래치 그림 있잖아요. 야옹이가 왼쪽을 봐라 그랬잖아요. 왼쪽. 자, 보세요. 오른쪽으로 봐라 그랬더니 오른쪽을 봤는데 왼쪽을 봐라 그랬잖아요. 왼쪽. 마이너스 90도가 왼쪽이라 그랬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제가 원하는 건 이 방향이 아니었죠. 그냥 고개만, 몸만 이렇게 돌아가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90도 방향을 돌았을 때, 마이너스 90도로 갔을 때 얘가 아니라, 다시 보세요. 여기 요 스프라이트 있죠? 오른쪽 누르면 인포라고 있어요. 인포메이션. 인포가 있어요. 그럼 인포에 가서 요거 방향을 거꾸로 획
90도 방향 돌지 말고 좌우로만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좌우 화살표 있는 거 있죠? 걔를 한번 눌러주시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는 이렇게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기, 왼쪽으로 가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가? 왼쪽 방향으로 갔는데 마이너스 50이 아니죠. 얘도 그냥 50을 가야 돼. 그때는 또 얘가 방향을 안 틀었을 때는 마이너스 50을 가야 뒷걸음질로 가는 거지만 이젠 방향을 바꿨잖아요. 방향을 바꿨으니까 어떻게 가요? 그냥 정방향대로 가야지. 정방향. 이 방향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때는 마이너스는 뒷걸음질이에요 또. 자 클릭하면 뭐가 됐다? 오른쪽으로 가고 요 마이너스 90도 방향 보기를 눌렀을 때 누르면 왼쪽으로 가죠. 불편한 점이 좀 생겼어요. 마우스 갖고 저 두 개를 클릭하니까 귀찮은 거야. 키보드로 하고 싶어. 키보드로 뭐를 누르면 오른쪽 가면 좋을까? 오른쪽 화살표. 그러면 클릭했을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걸 당겨가지고 얘는 버리고 이벤트에 가보시면 뭐를 눌렀을 때라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얘를 거기다 씌울 겁니다. 근데 뭐를 씌울 거냐면은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화살표에 방향이 있어. 방향. 위쪽 누르면 오른쪽 가게 하면 헷갈려요. 오른쪽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가게끔 하면 보세요. 오케이. 근데 50이 너무 크다. 10만큼만. 얘도 10만큼만. 자 그러면 왼쪽 방향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요걸 하나 가져와서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왼쪽으로 가게끔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움직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벌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장애물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장애물을. 그럼 장애물에 딱 부닥치면 안 되거든요. 아까 게임도 그랬잖아요. 그럼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피해가야죠. 피해가야 되겠죠. 그때는 위로 올라가게끔 한다든지 아래로 내려가게끔 해야 되겠죠. 그럼 장애물이 정중앙에 있으면 항상 가다가 피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장애물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죠. 그럼 장애물한테 명령을 거는 거예요. 야, 네 마음대로 막 나타나. 여기다가 막 나타나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난수라는 기능을 이용해 주면 돼요. 난수. 그럼 장애물이 막 나타나면 얘가 막 다니면서 피해 가야 되고요. 거꾸로 패크맨처럼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잡아먹으러 다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장애물을 해서 막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장애물에 부닥쳐서 내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뿅! 하고 소리를 내줘야 돼. 게임에서 캐릭터가 하나 죽은 거죠. 아니면 패크맨이 나와서 장애물을 먹었어요. 그러면 냠냠 소리가 나게끔 한다든지. 그럼 소리만 내지 말고 점수를 올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정 시간 안 먹고 있어 얘가. 그러면 벌점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일과가 게임을 한대요.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집에 사무실에서 뭐하냐? 게임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게임 저런 게임. 어떤 사람은 액션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뮬레이션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좋아하는 게임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힌트를 얻어가지고 게임을 개발한대요. 근데 아까 제가 패크맨 얘기했는데 패크맨이 뭔지 모르신 분은 패크맨이 뭐지?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요 스프라이트가 제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더니 오른쪽으로 갔고 왼쪽을 갔더니 왼쪽으로 가게끔 했어요. 그렇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두 개를 더 만들어야죠. 그런데
어차피 이 세 가지 뭉치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시 얘를 누르고 동작에 가서 뭐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하세요. 통째로 하나 생겨지거든요. 복사를 해서 통째로 만들어지니까 이때는 뭐를 해라?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위쪽 방향을 보게 하고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쪽 방향을 보게끔 해라 라고 해놓고 이제는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하고 움직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움직여지잖아요. 이 네 개 키보드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를 할 거냐면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긴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워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형태가 있는데 얘를 형태 모양으로 바꾸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모양으로 바꾸기도 있는데 모양을 이렇게 한번 끌어다 넣어 볼게요. 모양을 끌어다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가져올 거예요. 두 개를 갖다 붙이는데 처음에는 모양 1번이고 그 다음에 모양 2로 갈 거예요. 모양 1, 모양 2로 갈 거예요. 모양 1, 모양 2. 얘를 요 사이에다 한번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 볼 거예요. 이렇게 넣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른쪽 가면은요, 얘가 두 개가 연속으로 붙어가지고 안 움직이니까, 연속으로 붙으니까 안 움직이죠. 만약에 요것만 누르면, 이거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는데, 지그재그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10만큼 움직이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집어넣고,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모양 1에서 모양 2로 가야 되는데 안 바뀐다? 다른 걸 한번 해보지 뭐. 모양 바꾸기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모양 바꾸기가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클릭했을 때 형태에 가서 제가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10번 반복할 건데요. 처음에는 1번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1번. 그리고 심만큼 움직이고 심만큼 움직일 필요 없겠다. 움직일까? 모양을 2번으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또 10만큼 움직여볼까요? 모양이 이렇게 안 움직이네?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모양이 지금 1번 모양, 2번 모양이잖아요. 이게 지그재그 이렇게 막 움직이게 하면 워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양을 제가 좀 도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뭔가를 잘못하는지 뭐 빨리 움직여서 그러나 하 1, 2 1초 기다리게 해가지고요. 응? 1초 기다리면 잠깐만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자, 일단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좌우 상하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건 우리가 해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모양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고요.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지금 40쪽에 보시면은 창 인터페이스니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여기 보니까 뭐 스크립트가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해 놓고 이거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게끔 왼쪽으로 가게끔 이제 지원은 했는데 모양이 안 맞아서 그냥 그대로만 워킹하듯이만 가게끔 미끄러져 가게끔만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44쪽 볼게요. 44쪽부터 한참 동안은 여기 있는 동작, 형태, 소리, 뭐 연산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식재료를 공부할 때 조리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이 재료는 어디 용도가 쓰이고 저거는 무슨 용도고 저건 무슨 용도고 설명을 잔뜩 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로 지금 동작은 무슨 용도고 형태는 무슨 용도고 라는 것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동작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래서 오른쪽으로 10만큼 가라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10만큼 갈 거고요. 방향을 틀어라 그러면 방향을 틀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쪽 방향을 봐라 하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까지로 이동하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마우스가 여기 있잖아요. 마우스 여기 있으면 마우스 포인트 위치로 이동하기 누르면 마우스가 있는 데까지 척 당겨와요. 지가 알아서. 근데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라 랜덤 위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랜덤이니까 뭐예요? 랜덤이니까 지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는 거죠. 이거를 명령을 어디다 걸면 좋을까요? 게임 같은 거 할 때 장애물이 나타난 거라든지 고양이가 막 움직이는데 쥐가 나타나는 거야. 쥐한테다가 네 마음대로 움직여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랜덤 위치로 이동하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알아서 막 탁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럼 고양이가 빨리 가서 쥐를 잡아야 되겠죠? 뭐 그런 용도. 그 다음에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 Y좌표를 뭐 0만큼 정하기,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뭐냐면 여러분들 그 활 쏘는 경기 같은 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타켓이 막 움직여요. 타켓이 움직여. 양궁 타켓이 움직이면 앞에 있는 주인공이 게이머가 활을 뿅 쏠 거란 말이야. 근데 화살이 날아가는 시간하고 타켓이 움직이는 시간하고 잘 생각해서 쏴야 목표물에 딱 맞겠죠. 그렇죠. 그럴 때 좌표를 정해주는,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오다 말고 도망가지는 않아요. 그런 게임하면 짜증나는 거지. 어차피 오는데 오다가 이제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이 빨간색에 딱 닿으면 10점이요 라는 소리가 나고 풍선이 탕 터지면 좋겠고, 저기 허연 거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깝군요 하고 한숨 소리가 나오면 좋겠고, 그렇게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 자, 형태는 뭐냐면은요, 뭐를 말하시오 이런 거 말을 하시오, 숨기시오 그러면 숨어, 보이시오 그럼 보여, 말을 하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2초 동안 말하면 2초 동안 말하고 사라져요. 근데 그냥 말하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떠들어. 생각하기도 있어요. 생각하기하고 말하기하고 달라요. 자, 모양을 바꾸는 거 있어요. 모양을 바꾸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 1에서 모양 1로 바꾸시오 그럼 모양 1, 모양 2로 바꾸시오 그럼 모양 2. 그럼 서로 1, 2가 바뀌겠죠. 그렇죠. 1, 2를 바꾸는데 그게 왜 안 됐을까 아까? 선생님,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하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다음 모양으로 바꾸면 돼요? 네. 자,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형태 가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10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너무 정신사나운데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요 사이에다가 얘가
저벅 움직이게끔 해주려면 너무 빠르잖아요 지금요. 여기다가 뭐를 해주면 좋을까? 보였다 숨겼다 보였다 숨겼다 이렇게 하면 좀 흉할 것 같고, 제어에 가면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 0.5초를 시간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우치 되네. 그럼 요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 이제는. 그렇죠. 자, 오른쪽 화살표를 넣어주면은 90도 방향 돌기 하고, 자 보세요. 오, 쪼벅 가네.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일단 오른쪽 방향을 보고요, 모양을 바꿀 거예요. 10번을 반복하던 몇 번을 반복하는 건 나중 문제인데 10번을 빼고 하면 자 이렇게 돼요. (0.5초를) 기다리기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0.1초로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0.1초로 해주면 되겠다. 0.1초를 넣어주면 되겠네. 0.1초. 1초는 너무 길어요. 자, 완성 한번 해볼까요? 아까 했던 대로 한번 제가 마저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을 거고요. 하나는 빼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하나 넣을 거고, 하나 빼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하나 뺄 거고. 자, 이제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일단 각자 방향을 바라보고 모양을 바꾸면서 갈 거예요. 근데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나서 0.1초를 기다리고 10만큼 움직일 건지, 10만큼 움직여 놓고 나서 0.1초를 기다릴 건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단하시면 되는데, 일단 결과는 이래요. 왼쪽, 오, 오른쪽, 위쪽. 아까보다는 좀 약간 액티브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예. 잘 안 되세요? 이 스크립트라는 곳에 있는 거를 가지고 눌러주면은 그렇게 움직여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하다 보면 막 계속 자기 혼자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 깃발 그림 눌러주면, 옆에 있는 빨간 거 눌러주면 정지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가 이거를 오른쪽은 오른쪽에 놨고 왼쪽은 왼쪽에 놨잖아요. 위는 위에다 놨잖아요. 이걸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이 위에 있고 위쪽이 오른쪽에 있으면 이거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렇게 대략 이렇게 위치 보세요. 이렇게. 자, 만약 2인용 게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손으로, 왼손으로 A, S, T, F 있잖아요. 우리 게임을 할 때요, 오른손은 사실은 방향키 안 눌러요. 마우스 잡아야 돼요. 슈팅을 해야 되거든. 뿅뿅뿅뿅. 그 왼손으로 방향을 조절합니다. A가 왼쪽, D가 오른쪽, W가 위쪽, S가 아래쪽이에요. 여러분들 PC방 가면 애들 많이 게임 하잖아요. 어른들도 하고요. 그 게임 하는 키보드는 대부분이 A, S, T, W 이겁니다. 그리고요, Q를 누르거나 뭐 E를 누르거나 그 다음에 저기 Z나 C를 누르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뭐가 나타나요. 그 G를 누르면 수류탄 던지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Z를 누르면 살짝 다리를 구부려요. 서 있다가. 그리고 또 어떤 C를 누르면 엎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보통 게임을 해요. 게임들 할 때 방향키 조정하는 것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게임마다 방향키가 다 다르면 게임 할 때마다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게임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오른쪽 방향키는 제가 그냥 이렇게 연습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고요. 사실은 요 왼쪽이 아니라 뭘 누르면 된다? A.
위쪽이 아니라 뭐다? W. 그 다음에 아래쪽이 아니라 S. 아래쪽이 아니라 어디 갔어? S를 누르게 되거든요. S.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아니라 D를 누르게 돼요. D. 게임에서는. 그러면 이제 키보드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해서 마우스 갖고 뿅뿅뿅뿅 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보실래도 게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른보다는 애들이 빠르다니까. 자, 그 다음 형태는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소리가 있어요. 소리. 야옹 이런 재생하기. 그 다음에 타악기 소리 내는 것도 있어요. 타악기 소리. 자, 1번 타악기가 뭔지. 1번은 스네어 드럼이래. 2번은 2번.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옆에다 한번 갖다 놓고 한번 꺼내 볼게요. 이렇게 놓고요. 베이스 드럼. 이거를 피아노 마냥 왼쪽에다 그림들 여러 개 넣어놓고 1번은 무슨 소리, 2번은 마우스로 둥둥둥둥 눌러도 되지만 키보드로 따르르 눌러주면 소리가 붕따라따따따따 이런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순서대로 아까 제가 숭어 노래 송어 그 노래 순서대로 쿵짝쿵짝 하고 그렇게 소리가 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걔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중에 나는 피아노로 또 소리를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요. 그 완전히 뭐 미디죠, 미디. 그렇게 해가지고 박수 소리도 있어요. 이거를 0.25박자가 아니라 한 박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짝 이게 아니라 짝 이거지. 근데 이런 피아노 소리 같으면 또 어떻게 돼요? 피아노 소리 같으면 이게 피아노 소리인데 피아노는 좀 다르죠. 보세요. 이거를 한 박자로 연주하기 그러면 두 박자로 연주하라 그러면 얘를 0.25로 하면 소리가 다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악기 소리를 여기다 내는 거예요. 박수 소리는 짝 이러진 않잖아. 짝 하고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근데 빠르게도 할 수 있죠. 쿵짝쿵짝 이렇게 빠르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것만 계속 갖고 놀아요. 자, 펜도 있어요. 펜은 뭐냐면 이 펜을 내리게 누르면 펜이 나타나고요. 펜을 가지고 색깔을 정해가지고 여기다 그릴 수도 있어요. 펜을 여기다 그려 넣을 수 있다고. 근데 사실 펜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펜 어디다 팔아먹었대? 펜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사람이고요. 요건 컴퓨터고 이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경기를 합니다. 가위바위보 시작. 지들끼리 내고 있어요. 지금 가위바위보 중에 뭔가 하나 내고 있는 거예요. 비겼고 누가 이겼고 그럼 저 상단에 누구 몇 번 이겼는지 몇 번 비겼는지 몇 번 졌는지를 카운트를 세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사 형성 과정에서 알고리즘 공부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이걸 바꿔서 보여주셨는데 바뀐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재밌죠?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 이제 명령을 걸면 가위바위보 샥 완성이 안 됐나 보네. 완성된 거 한번 볼게요. 얘가 완성된 건가?
자, 시작. 그러면 오른쪽이 사람이고요, 왼쪽이 컴퓨터예요. 비겼고 10번 경기를 합니다. 10번 경기. 누가 이겼고 몇 번 비겼는지 졌는지. 예. 이렇게 하는 코딩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얘가 경기를 시작하는 심판이잖아요. 심판 프로그램 여기 있어요. 여기 심판 프로그램이에요. 모르고 비볐다. 깨졌다. 자, 요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요거는 컴퓨터예요. 사람하고 컴퓨터는 코딩이 같아요. 근데 이제 심판 입장에서 시작하면 이제 달라져야 되니까 이런 거 판별해 줘야 되잖아요. 누가 이겼는지 비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하세요. 사실은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다 팔아먹었지? 못 찾겠네. 나오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특히 요 데이터는 지금 하지는 않아요. 요거는 조금 아까 그랬죠.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한다 그러면 1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변동되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고, 합계를 구하는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걸 우리는 변수라 그래요. 변하는 수가 아니라 기억 공간을 변수라 그래요. 엑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A의 첫 번째 셀에다가 숫자를 입력하고 A의 두 번째 셀에다가 숫자를 입력해서 두 개를 더할 때는 는 A의 첫 번째 더하기 A의 두 번째 이렇게 하잖아요. 그 A의 첫 번째 셀, A의 두 번째 셀, 이거를 우리는 변수라 그래요. 컴퓨터 용어로 기억 공간, 번지수라고 하고요. 예, 이제 그런 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아까 이벤트는 뭐를 클릭하면, 깃발을 클릭하면 작동되라, 또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작동되라, 이런 거. 또 제어도 있어요. 기다려, 이런 거. 반복해. 누가 크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뭐 이런 것도 해봐야 되겠죠. 관찰. 어디 닿았는가? 색깔이 닿았는가? 빨간색이 노란색에 닿았는지, 이런 거. 뭐를 눌렀는지. 아까 제어에는 이벤트에는 뭐를 누르면 작동되라 하는 거고, 관찰해 가면 뭐가 눌려졌습니까? 뭐가 눌려졌습니까? 묻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할 때 장애물 건너뛰기 이런 거 있어. 장애물이 막 나타와. 아니면 내가 가던 장애물이 오던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장애물이 있으면 점프해야 되잖아요. 이때 스페이스바를 딸깍 누르면 점프가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때 스페이스바를 눌렀는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얘가 위치가 어떻게 될까? 이 위치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아니면 이렇게 갑니까? 제자리에서 공 떴다가 내려오는 건 아니죠. 뜀박질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럼 이 좌표를 우리가 그려 넣어줘야 돼요. 또 아니 보통 이렇게도 합니다.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재미가 없어. 그래서 공을 들이면 점프를 해서 가게끔도 해요. 근데 가다가 쥐레밭에 밟으면 터지는 거지. 그때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누를 수가 있을까? 스페이스바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땅! 스페이스바 두 번 누르면 점프를 더 오래 올라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러긴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게임 만드는 거고. 우리 게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를 땅땅 두 번 누르면 얘가 공중에 높이 떠요. 한 번만 누르면 짧게 뜨고. 그런 거. 연산 기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연산 기능. 뭐를 더해라, 더해서 빼라, 곱해라, 나눠라, 난수를 발생해라, 네가 크니 작으니 뭐 이런 거.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를 결합해라 뭐 이런 거.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거. 나머지를 구해라. 반올림을 해라. 루트 값을 계산해라. 보세요. 루트 값. 9에 대한 제곱근이 얼마냐? 루트 9니까 3이겠지 뭐. 9의 제곱 사인 9는 얼마일까? 죄송합니다. 이상한 거 꺼내놔서. 사인 45도는 얼마일까? 아니, 집어넣어. 보기도 싫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왠지 정이 안 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사인 만약에 사인 60도 그러면
과거에 사인 60도를 우리가 외웠는데 여기서는 사인 60도를 넣으면 자동으로 답이 나온단 말이야. 어? 이상하다. 사인 60도가 왜 이렇게 나오지? 아, 이게 라디안 값이라서 그런가 보다. 여기다 곱하기, 나누기, 뭐를 또 해줘야 돼요. 예. 여기 파이, 원주율 어디 있지? 아이. 나누기 80. 역시 사인 코사인은 정이 안 가요.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48쪽, 49쪽 이런 말들을 보시면은 좀 큼지막하게 도형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를 좀 수시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새로 눌러서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하시고 안 하고 싶 말고, 굳이 저장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코딩하는 창이 작으시면 여기 눌러서 편집에도 있습니다. 무대 크기 줄이기 좀 줄어들어요. 오른쪽이 좀 크게 보이고 얘를 좀 넓혀서 볼 수도 있고, 결과를 볼 때는 결과창을 좀 크게 봐야 되고, 편집하실 때는 편집장을 크게 보셔야 되겠고. 저는 지금 창이 원체 작게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만들어 보죠. 아까 그 대나무 밭은 아니고 무슨 나무밭에 여우 2마리, 원숭이 1마리 있었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 먼저 이 고양이 없애야죠. 고양이 삭제하고. 배경부터 깔을까요? 배경? 무대 가시면 무대 가서 새로운 배경을 깔아서 야구장에서 결투를 할까? 포레스트, 자연에 가면 포레스트라고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모두 보시려면 너무 많으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해변도 보이고 꽃밭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포레스트, 숲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짠 하니 배경이 바뀌어요. 그럼 이 배경은 굳이 안 건들 거니까 스크립트로 돌아오시고, 이 무대에서는 명령을 못 움직여요. 이 무대 자체에서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스프라이트를 하나 만들 건데, 이 스프라이트에는 동물들 중에서 여기 여우 있다. 여우, 얘를 따당, 여우 1마리. 또 동물에 가면 폭스, 여우 2마리. 그 다음에 또 원숭이가 필요하죠. 동물에 가면 원숭이, 멍키, 멍키 여기 있네. 그렇죠? 멍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자, 그런데 하나의 원숭이는 오른쪽 쳐다보고 또 다른 원숭이는 오른쪽 쳐다보죠. 그렇죠? 그럼 둘이서 못 싸우죠. 서로 쳐다보게끔 만들어줘야죠. 자, 등장인물의 위치를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모양에 가서 좌우를 뒤집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아까 여기 있는 인포에 가서 좌우를 뒤집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왼쪽을 바라보고 반대편을 바라보게 되면 매달린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좌우로만 보는 거고요. 처음부터는 이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모양에 가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예. 자, 먼저 원숭이가 한마디 떠들 겁니다. 소리에 가서 소리가 아니다. 형태 가서 2초 동안 말하기를 할 거예요. 2초 동안 말하기를 할 겁니다. 뭐라고?
여우들 안녕. 여우들 안녕 하고 2초 동안 말을 할 거예요. 얘를 실행하면 이벤트에 가서 클릭 S를 하나 갖다 붙일게요. 그럼 제가 이제 깃발을 클릭하는 순간 여우들 안녕 하고 두 여우한테 얘기를 하겠죠? 국물도 없어. 이거 좀 포악스러워서 제가 안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우들 안녕 그랬어요. 2초 동안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불여우가 백여우인가요? 예, 백여우가 한마디 해야죠.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이 원숭이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여우를 선택하고 명령을 걸어야 돼요. 아까는 등장인물이 하나였으니까 거기다 다 명령을 걸었지만 이제는 등장인물이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말을 할 거고 왼쪽에 있는 여우는 왼쪽에 있는 여우 나름의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얘도 클릭 S를 선택하고 동작 형태에 가서 말을 할 겁니다. 난 100년 된 백여우야. 이거를 할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뭐가 되죠?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여우가 뭐를 할까요? 얘도 한마디 떠들겠죠. 난 불여우야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 원숭이는 여우들 안녕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왼쪽에 있는 여우는 나는 백여우야 라고 얘기했고 오른쪽에 있는 여우는 난 불여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각자 얘기하는 거죠. 자, 깃발을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떠들고 앉아있네. 동시에 떠들었잖아요. 지금 개체가 몇 개 나왔어요? 3개가 나왔죠. 이거를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컴퓨터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3개 실행해 놓고 작업하시잖아요. 얘도 3개 등장했잖아요. 3개가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거는 원숭이 떠들고 나면 왼쪽 여우 얘기하고 왼쪽 여우 끝나면 오른쪽 여우가 말을 했으면 듣기 좋았을 텐데 동시에 떠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왼쪽 여우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너 기다려.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2초 동안 기다려야지. 2초 동안 기다려 라고 해야 돼. 그럼 원숭이가 2초 동안 떠들 거 아닙니까? 원숭이가 2초 동안 떠들고 나니까 그때 비해서 왼쪽에 있는 여우가 2초 기다렸다가 나 백여우야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 여우는 몇 초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4초 기다리라고 명령을 걸어주고 이제 깃발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원숭이 얘기하고 백여우 얘기하고 불여우 얘기하고. 동시에 얘기하게 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래도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조절했죠. 조절하는 과정이 체어의 가문이 있어요. 0.5초 기다려라, 1초 기다려라, 몇 초 기다려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책 60페이지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우리 이렇게 했어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무한 반복 명령을 걸어놓고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으면 그때만 가라는 거죠.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댁에 가서 교재 60쪽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60쪽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냐면은 72쪽까지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걸 한번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거를 해볼 거니까는
원숭이가 지금 움직일 거예요. 지금 이 왼쪽에는 원숭이하고 오른쪽에 원숭이하고 서로 등장인물이 다른 거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얘가 이렇게 갈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얘하고 따로따로 움직여야 될 수도 있죠. 얘는 왼쪽 화살표로 왼쪽에 있는 방향키로 조정하고 아까 A, S, T 이거 오른쪽에 있는 애는 방향키 좌우 상하 방향키로 움직이면은 서로 움직일 수 있겠죠. 아까는 고양이 한 마리 나와서 고양이를 가지고 오른쪽 좌우 상하 움직이게 했지만 이젠 다르게 움직여야죠. 그러면 오른쪽 얘는 방향키로 조정하게끔 하고 왼쪽에는 얘는 뭐로 A, S, T, W로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오른손과 왼손을 적절히 움직이면 두 여우가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런 걸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시각으로는 약간 달라요. 아까 배우신 거랑 아직 설명 안 드린 거랑 결합해서 한번 만들어서 저장해 갖고 오세요. 저장해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읽으세요. 읽으셔가지고 천천히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특히 코딩은요, 대학에서 이거를 전공을 하고 저는 지금까지 쭉 이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들어도 이해가 되고 며칠 지나도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머리가 좋든 나쁘든 떠나서 이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근데 이 계통의 일을 안 하신 분들은 들어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 알아듣겠어요. 어려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댁에 가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